프로젝트를 만드셨으면 여기서 이제 새로운 걸 만들 텐데 뉴 보시면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패키지, 클래스하고 인터페이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하나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이름은 Living Things. Living Things. 이클립스 실행시켜서 따라해 주세요. Living Things. 그래서 Finish 누르면은 인터페이스를 만들면 클래스하고 달리 이제 키워드가 인터페이스하고 돼 있죠. 그렇죠? 인터페이스.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메소드를 선언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들은 먹고 살아야 돼. 먹어야 돼. 그래서 eat 이렇게. void eat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앞에 public을 붙여도 되고 생략해도 똑같아요.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메소드 선언하면 얘의 접근 권한은 기본이 public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public이라고 쓰고 싶으면 쓰셔도 돼요.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living things 하셨어요? 네. 잘 안 되신 분 있나요? 도움 필요하신 분?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주세요.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서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인터페이스의 이름은 living things. 그리고 메소드는 eat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다 되셨어요?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손 드세요. 자, 하나를 또 만들겠습니다. 인터페이스 하나 또 만들게요. 요번에는 living in water. living in water를 만드는데 밑에 보면 extended interface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add 눌러서 living을 치다 보면 아까 만든 living things가 보일 겁니다. 그럼 걔를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OK를 누르면 여기에 living thing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finish를 누르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living in water는 living thing을 확장한다, 상속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때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터페이스는 현재 메소드가 몇 개 있는 걸까요? living in water는 메소드가 몇 개 갖고 있는 걸까? 한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eat라고 하는 메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swim 이렇게 living in water는 먹을 수가 있고 수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인터페이스는 또 다른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되셨죠? living in water. 다음에는 living in sky를 비슷하게 만들어 주세요. living in sky도 living things를 extend하고 거기에는 fly라고 하는 메소드를 추가해 주세요. 그래서 똑같이 new interface living in sky add living things 오케이 finish 그리고 living in sky는 void fly 그럼 living in sky는 메소드가 몇 개? 두 개죠. eat랑 fly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인터페이스를 지금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정의하셨어요? 음, 인터페이스 세 개를 만들었고요. 그러면은 요번에는 클래스를 만듭시다. 클래스를. 그래서 돌핀을 만드는데 얘는 인터페이스를 뭘 구현하면 living in water를 구현한다 그러고 여기에 보면 요게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대로 유지한 상태고 메인은 필요 없고요. 그래서 피니쉬를 눌러보면 어떻게 생긴 클래스가 나타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되면 돌핀은 implements 뭐가 돼 있어요? living in water가 돼 있고 뭘 정의하라고 기본적으로 넣어줘요? eat와 swim이 들어옵니다. 돌핀은 living in water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living in water는 또 뭘 포함하고 있어요? living things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 두 개는 이 두 개를 구현해야 돼요. 만약 구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에러가 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unimplemented method가 있대요. 구현해야 되는 메소드인데 구현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안 하고 있어요? 이틀을 안 하고 있죠. 근데 내가 구현하기가 싫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abstract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abstract 클래스는 뭘 가질 수 있어요? 선언된 메소드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러는 안 나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건 아니고 이건 문법적인 걸 설명하려고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고 우리는 이렇게 abstract 클래스가 되면은 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성할 수 없습니다. 정의가 안 돼 있는 메소드, 선언만 돼 있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는 생성하면 안 돼. 걔는 버튼이 있지만 눌러봤자 아무것도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곤란한 거예요. 할 건 없는데. 아무거나 쓰세요. 쓰고 싶은 대로. 아, 이게 여기가 아니구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뭔가 저 함수가 부르면은 뭔가 이렇게 화면에 나오게 그냥 말을 써놓읍시다. 자,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어요? 문제 있으신 분 없고요. 네. 그러면 뭐냐? 클래스를 하나만 만들게요. 또. 그래서 요거는 테스트 클래스로 메인을 가지게끔 하겠습니다. 메인. 그래서 여기에 메인에서 돌핀을 생성을 하고
이렇게 세 개의 메소드를 만들었다. 함수를 만들었어요. who, 바, 바즈. 근데 하나는 living things를 인자로 받고 있고요. 바는 living in sky를 받고 있고, 바즈는 living in water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생성된 돌핀은 요 세 개의 메소드 중에 어떤 거에 전달할 수 있나요? 어디에 전달할 수 있어요? 돌핀은 이 세 개, 후, 바, 바스 중에 어디에 전달할 수 있어요? 후에 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후에 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달할 수 있죠. 바에는 못하고, 바스는 가능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돌핀은 living in water를 구현하고 있고, living in water는 living thing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후 돌핀, 후에 돌핀을 전달할 수 있고 바즈에도 돌핀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요 인자에 어떤 게 오면 여기서 요 리모컨 갖고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living in sky living things 갖고 할 수 있는 건 뭘까? living things. 뭘 할 수 있어요? 네. it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즈에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먹기와 수영을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living in water는 living thing을 포함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하니까 animal, eat도 되고 animal, swim도 돼요. 실행을 해보면 돌고래가 얌얌 만나게 먹고 있어요. 얌얌 먹고 있어요. 물놀이 하고 있어요. 나오죠. 그렇죠? 각각 실행이 됩니다. 즉 여기서도 보시는 게 요 인자의 타입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정의되죠. 할 수 있는 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얘는 이거밖에 못해. 요 리모컨 갖고는 eat밖에 못해. eat밖에 없으니까. living thing, living in water에는 eat, swim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못해요. 근데 실제 실행되는 건 뭐가 실행돼요? 이 객체가 뭘 가리키냐? 돌핀을 가리키고 있으면 돌핀이 될 거고 또 다른 걸 가리키면 다른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행할 수 있는 것과 실제 실행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잘 이해해 주셔야 되겠고 이게 잘 되면 하나를 더 해볼게요. 클래스 오리가 참 좋은데 네. 리빙 워터랑 리빙 스카이를 둘 다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리는 implements living in water, living in sky. 오리는 수영도 할 수 있고 하늘을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living in water, living in sky. 그럼 메소드가 몇 개 들어와요? 여기에 구현해야 될 게 세 개가 들어옵니다. eat, fly, swim. 비슷하게 에러 왔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에러 메시지 잘 보고 계세요. 오리가
안 보인다. 어디, 뭐가 어디 났어? 저장 안 해서. 저장, 음? 문제가 없을 때는 저장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장은 안 되고 있으면, 한쪽 파일이 저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 파일을 인식 못 하는 거예요. 거기 수정된 내용을. 그래서 이렇게 오리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한 클래스는 몇 개를 상속받을 수 있어요? 하나만 상속받을 수 있어요. 부모를 하나만 가질 수가 있고, 인터페이스는 몇 개를 구현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만약 오리 객체를 만들면 오리는 후, 바, 바즈 어때요? 후에도 전달할 수 있어요? 전달할 수 있고, 바에도 전달할 수가 있고, 바즈에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에서는 뭘 할 수 있나? 이트도 할 수 있고 플라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요 메소드들은 리빙 인 워터를 구현하고 있는 어떤 종류의 객체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리모컨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지만 이 일을 했을 때 인자가 뭐가 오냐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는 메소드가 실행이 됩니다. 오리면 오리 거가, 돌고래면 돌고래 거가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이게 인터페이스 고요. 그리고 한 가지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at override라는 게 여기에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annot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석, 우리말로는 또 주석인데 이 주석하고 또 헷갈리니까 하여튼 annotation이라고 하는 건데 이 기능은 뭐냐면은 컴파일러의 지능을 높여주는 거예요. 컴파일러의 지능을.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요 메소드는 내가 뭘 하는 거다? 재정의 하는 메소드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요. 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쓰면 에러가 납니다. 재정의 하는 메소드인데 부모 상위 타입에 지금 저 인터페이스에 수임이라고 대문자로 되어 있는 메소드는 없어요. 에러를 체크해 주는 거예요. 재정이 된 메소드면 상위 클래스나 인터페이스에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거나 선언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러를 체크해 줘요. 그러면 내가 이 아노테이션을 없애버리면 에러가 안 나죠. 그러면 얘는 요걸 뭘로 인식하는 거야? 재정의하는 메소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추가된 메소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임이라는 소문체 메소드가 있고 S 크게 하는 메소드가 두 개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의 할 때는 앞에다가 얘를 써주시면 또는 이렇게 앞에다가 붙여줘도 돼요. 이렇게 붙여주면 검사를 더 엄격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override, add override. 그러니까 이 annotation은 누구의 지능을 높여줘요? 컴파일러의 지능을 높여가지고 검사를 좀 더 엄격하게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컴파일러는 좀 바보 같으니까 지능적이지 못하니까 컴파일러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한다? 재정의 하는 거니까
위에 그 재정의하는 메소드와 같은 시그네처의 함수가 있는지를 봐서 제대로 검사해 달라라고 도움을 주는 거예요. 요 annotation.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때라든지 아니면 상속할 때 요 add override를 annotation을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슬라이드를 좀 마무리해 볼게요. 설명드릴 내용이 몇 가지가 남았는데, 여기서부터 조금만 중복되지만 다시 설명드리면은, 클래스 A가 있고, 여기에 뭐 int A, int B 뭐 이렇게 있고, A에 멤버가 2개, 메소드가 2개 있어요. 2개 있고, 우리가 A를 상속하는 B라는 클래스를 정의한다. 정의하면 여기에 private int C 있으면 B는 총 멤버를 몇 개 가져요? A의 부모를 생각하지 말고 총 몇 개 가져요? 멤버 변수가 몇 개 있어요? B 객체는 멤버 변수가 총 3개를 갖고 있어요. 얘, 3개를 가지게 돼요. 3개를 가지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A, B 물려받고 내가 추가한 C. 그래서 3개의 멤버 변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멤버 변수는 무조건 이거의 접근 권한과 상관없이 무조건 자식들은 물려받게 됩니다. 물려받는다는 것은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요 B 객체 만들었을 때 여기에 A, B, C 값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든 다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메소드가 없죠. 여기에는 메소드가 있는데 얘는 프라이빗이고 하나는 퍼블릭이에요. 그러면은 B 입장에서는 얘는 물려받는데 얘는 물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프라이빗이니까 얘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프라이빗이면. 그래서 B 리모컨으로는 얘는 물려받아서 쓸 수 있는데 얘는 못 써요. A 리모컨으로도 얘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입장에서는 메소드 측면에서는 접근 권한이 있는 메소드들은 물려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려받는다. 그리고 생성자는 각각 고유 것이에요. 생성자는 물려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모의 생성자가 있다고 나도 자동적으로 생성자를 가지진 않아요. 부모의 생성자가 3개 있다고 나는 자동적으로 3개의 생성자를 가지진 않습니다. 생성자는 각자 고유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돼요. 멤버는 무조건 물려받는다. 메소드들은 무조건 물려받는 게 아니라 접근 권한이 있는 것들은 내가 물려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소드의 경우에는 내가 발을 그냥 갖다가 쓸 수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또 뭐 여기에 public void bars 뭐 이런 게 있으면 여기다가 public void bars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재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물려받을 수 있고 얘들에 없는 새로운 메소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뭐 from. 근데 요거는 바람직하다 아니다. 이렇게 메소드 추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이 메소드는 A의 리모컨을 가지고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요 기능은 무슨 리모컨만 갖고 쓸 수 있어요? 요 리모컨 갖고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상속을 하는 것은 상위 타입의 리모컨의 다양한 객체들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아까 예제처럼 living in things나 living in water, living in 그거 갖고 놀고 싶은 거지 더 돌핀 갖고 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객체 제한 프로그램 할 땐. 그래서 이게 가능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는 별로다. 별로다. 이렇게 해주시고 요걸 이런 거를 오버라이딩 할 때는 요 용도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부모 거를 호출해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뭘 써줘요? 슈퍼라는 키워드를 써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에 정의되어 있는 기능들 쓰고 내가 뭔가 추가적으로 하고 더 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상속 시 고려사항 이즈의 관계가 성립하고 구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내에서 상속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충분할 경우에만 상속으로 모델링 하십니다. 그리고 상속은 애초부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혀 생각지 않았다가 상속하려다 보면 코드 수정이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상속은 클래스 간의 정적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며 후손들은 자신이 물려받는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하이 클래스 정의할 때는 상속받은 모든 메소드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필요한 조치는 호출하면 안 되는 것들을 호출할 수 없게 만들어줘야 돼요. 호출할 수 없게 만드는 거는 뭘 어떻게 해요? 빈 메소드로 오버라이딩 해놓는다. 그러니까 눌러도 아무것도 안 하니까 문제가 안 되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많아져. 그러면은 각자 하기 귀찮으니까 중간에 클래스 하나 또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만 안 되는 애들로 묶어주기 위해서. 형제 클래스 간의 차이는 메소드 수의 차이가 아니라 내부 내용의 차이만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고양이는 야옹, 강아지는 멍멍. 이게 제일 이상적인 거예요. 그 그림만 그릴 때는. 그리고 객체를 처리할 때는 상위 타입의 리모컨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속 계층도에서 단말 클래스의 객체들만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위 클래스들은 리모컨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걔가 추상 메소드를 가지든 안 가지든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자바에서는 추상 클래스 어떻게 만들어요? 클래스 정의할 때 abstract 키워드를 거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상속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설계한 클래스가 아닐 경우에는 상속받은 정의가 어려울 수 있고 클래스의 상속 깊이가 너무 깊으면 불필요한 복사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 3, 4, 맥시멈 4 정도 그렇고요. 상속과 포함 관계 중 포함 관계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같은 거면 포함 관계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요거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걸 위해서 뭘 설명드리냐면 요거를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요거를 어떤 메소드가 있어요. 어떤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메소드에 하는 일이 동적으로 변하려면 어떻게 될까? 얘가 하는 일이 동적으로 변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 보통은 인자로 뭘 줘서 인자가 뭐면 이렇게 하고 인자가 적으면 저렇게 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예제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날아다니는 부분을, 날아다니는 그 구현, 날르는 방법을 여기다가 구현해 놨어요. 그러면은 그 구현된 기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코딩해 놨어요. 날아다니는 어떤 방법을. 그러면은 이 날아다니는 방법을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코드를 수정해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 이런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어 놔요. do fly. 날아다니는 방법을 구현해 놓는 함수를 do fly로 하자라고 약속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fly with wings라는 거를 만들 수도 있고 fly with rocket 또 뭐 fly with 뭐일까? 뭘로 할까? 물론 풍선으로 나는 거. 뭐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어요. 쭉쭉쭉쭉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얘로 뭘 유지하냐면 요 flying strategy 타입을 유지합니다. 유지하고 걔를 할당을 해줘요. 할당을 해주고 얘를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새를 만들었는데, 새를 생성했는데 flying strategy를 뭐로 설정해줬어요? fly with wings로 설정해줬죠. 그럼 여기서 fly 하면 뭘로 날아요? 날개를 갖고 날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set flying strategy를 뭘로 하냐? new fly with rockets. 로켓으로 날라. 그러면은 이제는 뭘로 날아요? 로켓 갖고 날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즉, 요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어떤 함수가 하는 일을 이 함수가 하는 일을 여기다가 코딩해 놨으면 이거를 나중에 다르게 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수정해야 돼요. 근데 코드를 수정하기 싫어. 그러면은 얘가 해야 되는 일을 다른 데다 만들어 놓고 얘를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얘를 쓰거나 얘를 쓰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예제가 이제 여기 그 올려놓은 것 중에 어디 있냐 하면 그 저런 거를 우리가 객체지향에서는 전략 패턴이라 그래요.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전략을 동적으로 필요할 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꿔요?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그걸 하는 애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flying strategy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해 보면 처음에는 날개로 하늘을 날고 있다가 얘가 로켓을 이용해서 있어요. 오리의 코드는 안 변해. 이 코드는 이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데 얘가 불러질 때마다 다른 행동을 해요. 어떻게 다른 행동을 하냐? 요때 하는 행동이 얘가 뭘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거를 하기 때문에 얘를 바꿔주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행동이. 얘가 뭘 갖고 있냐에 따라서 여기서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얘를 수정하지 않았는데도. 만약에 new class fly with balloons flying strategy
날개를 날고 로켓을 날고 이제는 풍선을 이용해서 새가 날아다닙니다. 오리 클래스는 이 과정에서 수정이 안 되고 있어요. 수정을 안 한 상태에서 계속 오리의 행위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리가 하는 행위들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오리가 요 플라잉 스트라테지를 뭘 갖고 있냐에 따라서 하는 행동이 달라지죠. 하는 행동이 달라져요. 즉 요거 설명하고 이제 땡입니다, 오늘. 자, 방금 전에 뭘 했었냐면은 우리가 야옹, 멍멍 하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고양이는 야옹하고 강아지는 멍멍하는 특성이 있다. 그럼 얘를 모델링하고 싶어요. 그럼 한 가지 방법은 멍멍하는 애를 상속으로 묶어 놓는 거예요. pet, cat, dog. 이게 상속으로 다양성을 구현하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의 방법은 pet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야옹거리는 전략, 멍멍거리는 전략을 구현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얘를 갖고 있던 어떤 걸 갖고 있냐에 따라서 멍멍거리거나 야옹거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예요? isA를 활용하는 거고 얘는 hasA. 근데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보다는 얘가 더 유연하다 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올려놓은 게 보면 pet inheritance를 보면 pet이 있고 dog이 있고 cat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isA로 이런 종류의 동물들은 야옹거리고 저런 동물들은 멍멍거리고 나머지는 똑같아. 그래서 pet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상속받아서 달라지는 점만 각각에 구현해 놨어요. 그거는 우리가 다양성을 이제 상속을 이용해서 모델링 하는 거고, pet interface라는 코드를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cat sound라는 클래스가 있고 dog sound라는 클래스가 있고 pet이라는 게 있는데 pet에는 이제 make sound strategy라는 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멍멍을 넣어놓으면 이 동물은 뭐래요? 멍멍거리고 야옹하는 걸 넣어놓으면 야옹거리는 거예요. 또 깨깨하라 그러면 깨깨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사운드를 혈당에 주냐에 따라서 강아지로 모델링 될 수 있고 고양이로 모델링 될 수 있고 되게 특이한 걸로도 모델링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요것과 요것에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좀 명확한 차이가 하나 있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얘는 cat이라는 타입을 만들어요. isA는 항상 새로운 타입을 만들어요. 근데 hasA는 얘네들은 타입을 만드는 게 아니고 pet이라는 거 하나만 존재합니다. pet이라는 거 하나만 존재하고 걔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고양이로 묘사가 될 수 있고 강아지로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뭘 하냐에 따라서, 뭘 할 수 있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렇지만 얘는 cat과 dog이라고 하는 특수한 타입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델링하게 되면. 그래도 얘가 한 가지 방법이니까, 구현하는 방법이니까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아마 쓸 수 있을 거예요. 프로그래밍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이거를 조건문으로 막 만드는 게 아니라 각각을 구현해 놓고 얘가 지금 얘가 하는 애를 여기가 유지하고 있으면 요걸 하는 거고 요거면 요걸 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게임을 만든다. 레벨 1일 때 싸우는 전략하고 레벨 2일 때 싸우는 전략, 레벨 3일 때 싸우는 전략이 달라요. 그러면은 한 함수에다가 if문에서 if 레벨 1 쭉 구현해 놓고 레벨 2 이렇게 구현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레벨 1 싸움, 레벨 2, 레벨 3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바꿔주면 돼요. 레벨 2를 할당해 놓으면 얘가 파이트 하면 뭘로 해요? 레벨 2. 레벨 3 바꿔주면 또 레벨 3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유연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한 가지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고 이해될 수도 있고 뭐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게 처음 듣는 거라서 한번 들어보시면 코드도 한번 보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이제 아 그런 거구나라고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혹시 뭐 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별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